강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 현관. 칠순을 맞은 박영욱의 손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미역국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코끝을 스치는 건 구수한 국 냄새가 아니라 현관문을 가로막은 아들 상훈의 노골적인 혐오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옷에서 락스 냄새 진동하는 거 모르세요? 그 청소부 유니폼 좀 벗으시라니까요. 거실 안쪽에서 며느리 소미가 쏘아붙이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내보내. 최 상무님 도착하실 시간이야. 집안에 락스 냄새 배면 계약 다 날아간다고. 영욱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이룬 부가 상훈이에게 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아이가 사람 구실할 때까지 우리가 호텔 주인이라는 걸 비밀로 하라는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텔 청소부터 시작해 지금의 아우라 호텔 그룹을 일구는 동안 영욱은 아들에게 늘 지방 총구석에서 청소나 하는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영욱은 씁쓸하게 웃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칠순 생일, 아들이 그녀의 등 뒤로 문을 쾅 닫아버리는 소리가 마치 판결문처럼 들렸습니다. 넌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출세의 걸림돌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욱이 향한 곳은 호텔 회장실이 아닌 지하 2층 직원 숙소였습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그곳엔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생일을 맞은 영욱을 위해 깍두기를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며 따뜻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외면한 그 밥상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들이 채워주고 있었죠. 그때 휴게실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수술비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신입 청소부 정숙이었습니다. 영욱은 그날 밤 낡은 폴더폰을 꺼내 비서실장인 송진태 이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익명으로 수술비를 처리하라는 지시와 함께 다음 날 임원 회의를 준비하라는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호텔 로비 복도에서 대걸레를 밀던 영욱은 저만치서 걸어오는 아들 상훈과 호텔 실세인 최 상무를 마주쳤습니다. 상훈은 자재비 50억을 부풀려 횡령하겠다는 계획을 최 상무에게 자랑스레 떠들고 있었죠. 그때 최 상무가 영욱을 알아보며 물었습니다. 저 청소부, 이 부장집에서 본 그 가정부 아니야? 상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영욱은 걸레질을 멈추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나를 봐라. 내 엄마가 여기 있다. 마음으로 외쳤지만 상훈은 고개를 돌리며 경멸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저런 사람을 제가 알 리가요. 그 순간 영욱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남편의 유언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로서의 자비가 아닌 회장으로서의 심판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아우라 호텔 최상층 대회의실. 상훈과 며느리, 그리고 최 상무는 성공을 확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감색 맞춤 정장을 입고 백발을 우아하게 넘긴 노년의 여성. 며칠 전 락스 냄새가 난다며 쫓겨났던 바로 그 어머니 박영욱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비서실장과 송 이사가 따르고 있었죠. 뭐니? 상훈이 헛소리처럼 내뱉자 송 이사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예의를 갖추십시오. 아우라 호텔 그룹의 오너 박영욱 총괄 회장님이십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상훈과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욱은 상석에 앉아 아들이 올린 허위 견적서를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재비 50억을 빼돌려? 내 호텔 기둥을 파먹으려던 쥐새끼가 내 아들이었구나. 상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빌었고 며느리 역시 남편이 시킨 일이라며 오열했습니다. 영욱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횡령 계획을 자백하고 경찰서로 가서 자수해라. 그것이 내가 주는 마지막 잡이라고요. 하지만 회의실에서 쫓겨난 그들은 경찰서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 모여 앉은 그들의 눈엔 반성 대신 도끼가 서렸습니다. 20년이나 숨어 살았으니 약점이 있을 거라며 어머니의 뒤를 캐 협박하자는 끔찍한 모의를 시작했죠. 회장실 스피커를 통해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영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송 이사. 녹음된 파일, 경찰에 넘겨요. 1시간 뒤, 들이닥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며 상우는 악을 썼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소리치는 아들을 향해 영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라 호텔 직원 식당은 점심시간에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옥은 식판을 들고 청소부 동료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메뉴 갈비찜이에요. 맛있겠죠? 영옥은 환하게 웃으며 따뜻한 밥을 떴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50억 원의 비자금도 그곳엔 없었습니다. 하지만 락스 냄새 대신 따뜻한 밥 냄새와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행복한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